오늘은 그냥 한남동에 바로 나왔어요, 피디님. 한남동 중에서도 이제 한남 오거리를 나왔는데, 한남동 하면은 사실은 꼼데가르 손길이나 나인원 한남 카페거리, 한남더일 앞쪽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오늘 한남 오거리로 온 이유는 한남동이 워낙 핫한데 한남동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고, 위로는 아까 말한 상권들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한남 뉴타운이 진행이 속도가 붙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저평가되다 보니까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지역을 좀 같이 돌아보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한남동 사실 유래는 남쪽으로는 한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있어가지고 한 글자씩 따서 이제 한남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사실 육상 교통수단보다는 해상 교통수단이 더 많아서 도성이랑 가까운 이제 한남동이 이제 배 한강으로 이렇게 운행했을 때 좀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주목받았던 동네고, 그 뒤로 뭐 일제강점기나 미군 기지가 이제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부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피디님, 이쪽에 순천향대학교 기준으로 이제 우측 블럭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신축된 것도 워낙 좀 많이 있고 상권도 지금 보니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축되어 있는 것들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거 왼쪽 건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건물이 이제 17년도에 66억, 평당 한 5,4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2층 고깃집으로 2022년 후반까지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 본 모습으로 지금 신축을 한 건데, 이 건물의 특징은 1층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을 만든 게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은 2층의 임대료를 기존의 안쪽에 내부 계단으로 이용해서 올라가는 건물보다 바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2층 임대료를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물보다. 사실 강남에도 청담동이나 이렇게 좀 임대료 단가가 높은 데는 2층 임대료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좀 유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2층 계단을 만들었을 때 여기 아래가 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썬풍 구조로 해서 지하에 이제 채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다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하도 채광이 많이 되니까 보통 다른 건물보다도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외장이나 사실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물이고, 17년도 이후로 가격이 한남동이나 뭐 서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매입한 가격 대비 최소 2배 이상은 오른 투자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축한 건물이 여기 왼쪽에도 있는데, 앞에 건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1층에는 뭐 음식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뭐 스튜디오, 이렇게 좀 고급화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다 임차되어 있는 모습이고, 공실은 지금 보니까 일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층까지도.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물도 오래 보유하시다가 2001년에 이제 신축을 진행하셨거든요. 외벽은 이제 영롱삭기나 이제 벽돌로 이제 빨간 벽돌로 마감했는데 예쁘네요. 소유자분이 이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유튜브에 예전에 나오셔서 설명 한번 주셨었고, 2021년, 2022년에 이제 신축이 많은 이유는 그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저금리 대책으로 돈을 많이 왕창 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에 다 유입이 됐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도 했지만 신축을 이제 할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저금리로 워낙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 신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축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왔고,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그래서 신축이 많이 없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이제 재건축 부지가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부지가 다른 건물값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축 부지가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하나 두 개씩 팔리면서 지금 이제 건축량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강남시장은. 수영이 근데 네. 이 주유소 여기는 네.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저 주유소 부지는 그 중앙 에너비스에서 이제 갖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이 개발 계획은 없어요. SK랑 대리점 계약 맺고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이 개발 계획은 없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강남 넘어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뭘 개발하든 간에 여기는 되게 좋은 자리인데 아직은 뭐 매각이나 뭐 개발 계획이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주유소 지나서 여기 6교 올라왔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아시죠? 한남동 공원. 원래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부영그룹에서 이제 해제할 거로 예상을 하고 1,200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제가 안 되고 조금 이제 시점이 지나서 2020년에 이제 서울시는 역사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원래 계획대로 한남공원을 만들겠다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부영그룹에서는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가 1심이나 2심에서 다 승소를 했어요. 뭐 한남동 뭐 공원을 만들어라 뭐 이런 뭐 취지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영그룹에 해줘야 되는 보상비가 사실 문제예요. 보상비만 일단 1,400억이죠. 근데 서울시에서 뭐 돈을 운영할 때 1,400억이 당장 이렇게 나가는 돈이 큰 돈이다 보니까 이거를 주지를 보상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6월 25일에 도시공원 계획이 완전히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원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한 건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 개발을 어떻게 해라는 지침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공원이랑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일부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아마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정리하면은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한남동 이쪽에 이제 공원을 아예 짓는 거는 보상금 문제로 좀 안 되게 됐고,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데 수립하면은 아마 반반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원 생길 거 사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저기까지 해서 많이 샀는데, 이쪽에 있는 건물이 한남 그 순천향병원 모 회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2021년에 134억, 그래서 평당 1억 8천에 매입을 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보면은 신축된 건물들이 한두 개씩 계속 보이고, 이쪽 뒤쪽에도 좀 이따 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팔린 사례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육교 내려와서 가면은 아까 순천향병원에서 산 건물이 바로 나오거든요. 아까 네. 공원 때문에 한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그걸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공원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조금 손해긴 한데, 워낙 한남동이 이쪽이 핫하다 보니까 아마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최상을 생각했는데 항상 최상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급은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여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전에 그 공원에서 봤던 그 건물들, 신축돼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이 여기 아까 앞에 있는 요 모습들이고,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다세대인 모습도 있고,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은 떨어져 있는데 이번 년에 98억, 평당 1억 3천에 팔렸거든요. 좀 상징적인 사례고, 한남동을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쪽 건물은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약간 소개가 되더라고요. 건물주분이 여기서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상징적인 사례는 지금 보니까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등기 떼보면은 소유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매입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피디님 여기가 그 순천향병원이거든요. 한남 오거리 하면은 이거 랜드마크인 순천향병원을 빼놓을 수가 없고, 1974년에 설립돼가지고 대지는 1,003평이고 연면적은 5,800평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은 대지가 훨씬 큰데 워낙 비싼 땅에 있다 보니까 좀 대지가 1,003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상권에서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 직원들 해가지고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발생시켜서 상권 발달에 많이 도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문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국,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이제 음식점들이 이 앞에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왔을 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순천향병원 왼쪽 블럭에 그 대사관로 대로변에 나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많이 신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0억, 평당 1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신축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임차 업종은 다 찾고, 앞쪽에 이제 태국 대사관인데, 태국 대사관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인이 사실 1억 3천 하는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매도인분이 그때 당시 사정이 좀 있어서 좀 싸게 팔았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는 못 올리고, 여기가 다 지은 건물들이 다 150%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다 150% 맞춰서 이제 쬐끄만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팔린 건물 옆쪽에도 신축급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건물들에도 IT 업체,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소품, 좀 고급 업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임대료가 이 라인이 기본 지금 평당 20만 원 정도에 지금 임대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 있는 임차인들의 임차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곳이고, 아마 꼼데가르송길에서 상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고, 필지가 지금 신축된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분들은 빨리 와서 뭐 검토하시고 괜찮으시면 매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이쪽은 그 순천향병원에서 왼쪽에 있는 블럭이에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큰 단독주택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단독주택을 사옥으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신축해서 통임돼 주어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들 하나씩 보시죠. 이 건물은 2013년에 처음 매입해서 큰 단독주택 형태였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2015년에 그 임대를 준 거죠. 임대를 단독주택 형태로 이제 주셨다가 2021년에 지금 신축을 해가지고 그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에 통임대를 주었습니다. 외관은 지금 영롱쌓기나 롱브릭 형태로 지금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서 좀 밝은 색으로 좀 외장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 그 공원 생긴다고 해서 다른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쪽 왼쪽 라인에도 일부 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건물인데 22년에 83억 평당 1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지금 매입하신 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 개발이나 뭐 따로 뭐 행위한 건 없네요. 그래서 그 83억짜리 지금 팔린 건물 옆에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저희 서 있던 PD님 그 육교도 보이고 광활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신축하면은 가리는 거 없이 공원 지어지면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 매입하셨던 것 같아요. 이쪽 블럭이 왔어요, 피디님. 근데 여기가 이제 나인원 한남 카페길이랑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답사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요 길이랑 이렇게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워낙 지금 카페길이 상권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상권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신축되어 있는데 건물들이 좀 고급스러운 업종들이 들어간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올해 뭐 매입하신 게 아니고 올해 보유하시다가 2024년에 신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업종도 외국 그 오일 업체랑 마케팅 업체 그리고 좀 비싼 음식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순천향 오른쪽 블럭은 먹자 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쪽 왼쪽 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카페길에서 넘어오는 고급스러운 임차인들이 밀집하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 라인에 용산 한남동이나 이태원에 그 대사관이 사실 많이 있는 이유가 예전에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그 미군 기지를 주변으로 해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군기지 용산 주변으로 이제 대사관들이 모이게 됐고, 그래도 여기도 오다 보니까 되게 대사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까 전에 공사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아까 그 검은색 건물도 그렇고 한남동이 약간 특징인데 보통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입해가지고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남동이나 약간 고급스러운 동네나 고가의 이제 땅 가격을 있는 데는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분들한테 이제 증여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라인이 특히 증여해서 신축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라인인데 이쪽에 있는 건물이 옛날 단독주택이었는데 지금 엘보른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엘보른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설립해가지고 여성 그 프리미엄 의류 브랜드인데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남이랑 도산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피팅이나 아니면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스토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라인에서 조금 들어온 데인데 지금 단독주택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르메르나 메종 마르지엘라 해가지고 지금 카페랑 그다음에 본인들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왼쪽이랑 이제 아래쪽으로 돼서 더 확장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카페 거리에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대사관로 따라서 저쪽에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각도가 심해가지고 넘어오기 어려운데 거기는 제가 자료화면 넣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옆에 승강기는 있는데 각도가 이 정도 되는 좀 계단을 걸어야 돼가지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상권이 좀 발달되기는 쉽지가 않아서 아까 그 나인원 한남에서 빠지는 그 길로 상권이 유입돼서 상권이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피디님 지금 여기 언덕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대사관로로. 그 대사관로에는 사실 저 건물이 전 축구 국가대표 차두리 씨랑 그 어머니인 그 오은미 씨가 가지고 계신 건물이거든요. 2005년에 매입했고 패션 브랜드,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 카페, 그리고 IT 업체가 지금 임차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관도 지금 리모델링을 조금씩 하셔서 되게 힙해 보이네요. 차두리 씨는 총 2개의 그 한남동에 건물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건물이랑 그 다음에 전에 저희 가서 봤던 그 꼼데가르송에 있던 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님이랑 가지고 있었던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2개 건물만 해도 사실은 지금 가치로 하면은 몇백억은 우습게 가는 지금 상태고요. 근데 워낙 예전에 사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꼼데가르송 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투자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은 한남동을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두리 씨 왼쪽 건물도 지금 의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 건물도 2, 3년 전만 해도 여성분이 오래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건물도 한 2년, 3년 전만 해도 고기랑 그 양대창집 이렇게 항상 그런 부류의 이제 임차 업종만 돼 있었는데 지금 의류 저 매장 들어간 지도 지금 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상권이 바뀌고 있다는 그 모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 옷이 사실 두 번째 차량을 나왔는데 왜 그러죠, 피디님? 겨울인 걸 생각 못하고 촬영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마침 비가 오고 있네. 근데 겨울에 사실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평일에 왔었잖아요. 또 인생이 새옹직마라고 주말에 와서 또 상권이 어떤지 또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물론 네. 제가 설계한 건 아닙니다. 나설기 그쵸. 오늘은 사실 토요답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건물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이제 통행량이 서울에 좀 적다 보니까 이때 건물을 많이 보고 어차피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보시죠. 대사관로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쪽의 모습은 큰 다세대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지금 3구역 이제 철거하는 펜스가 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3구역이랑 제일 가까운 라인인데 이쪽은 좀 개발이 나중에 3구역 완성되고 그 다음에 뭐 몇 년이 지나도 좀 쉽게 거래되거나 개발되기가 좀 어려운 게 다세대로 이제 나눠서 갖고 있고 그 동의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금 보니까 다 깔끔해요. 그래서 쉽게 개발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개발이 제일 늦어질 것 같은 동네입니다. 지금 한단 뉴타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뭐 2구역부터 이제 5구역까지 있어요. 뭐 1구역도 있지만 그래서 2구역이랑 5구역은 제일 뭐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총 뭐 면적은 한 33만 평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인구는 한 1만 2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남 오거리는 3구역이랑 제일 가깝고요. 그래서 26년 분양을 하고 29년에 입주를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요 건물이 36억 1천에 이번 년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한남동이 사실 40억 이하도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거 여기 앞에 바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건물인데 40억 이하로 잘 사신 것 같고요. 사신 분은 그 한남동에서 유명한 그 한방 통닭집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저번 촬영할 때 사서 갔잖아요. 그 집이고 그 이영자 씨가 소화제라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좀 유명해진 집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1층이 좀 많이 상가가 있는 건물인데 임차인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방통닭에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른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져서 걸 보니까 직접 사용 목적은 아니고 투자 목적이신 것 같고요. 여기 이 해당 라인이 그 지구 단위로 묶여 있어서 당장 개발은 어려운데 그래도 투자 가치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뭐 잘된 투자인 것 같습니다. 피디님 그 통닭 어땠어요, 맛? 제가 그걸 들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에 갔는데 네. 시간 꽤 지난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저는 맛을 대충 상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강남에도 그렇고 오래된 맛집 있잖아요. 노포집 이렇게 가면은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슴슴한 맛 있잖아요. 그래서 슴슴한 맛일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 슴슴한 맛이었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피디님 그 한 1년 전에 그 빌딩 미남이랑 여기 한남 뉴타운 여기 꼭대기 올라갔던 기억나요? 아 그럼요. 근데 그게 벌써 1년 돼가는 거예요? 네, 1년 됐어요. 그때도 추워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건물이 철거 전이라서 우리가 빨리 오자 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라인 빼고는 뒤에는 지금 싹 다 밀었네요. 지금 항상 개발이 될 때 요 순서거든요. 건물 철거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철거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권 확장돼서 팔리는 순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오는 게 사실 제일 싼데 이런 현장 분위기가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건물이 그 BTS 슈가씨 그 어머님께서 이제 법인으로 매입하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대지는 총 2개 필지해서 165평 그 다음에 총 금액은 170억 평당 약 한 1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요. 신축을 해서 지금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6층 해서 연면적 557평 건물로 지금 신축이 돼 있고 지금 업종은 되게 고급 업종이 들어가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찍는 사이에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1층에서 형님분이 뭐 음식점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징적으로는 앞쪽으로는 그 용산구 땅이랑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서울시 땅에 이제 사이 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서울시 땅은 그 노인 종합복지관이 돼 있고 앞쪽에 용산구 땅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로 2개 있는 양면 건물인데 앞쪽에 이제 용산 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쪽 사거리나 아니면 길에서 풍경가에서 보기에는 코너 건물처럼 지금 보이는 효과가 있고 건물도 되게 지금 신경 많이 써서 지었고요. 임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2층 빼고는 다 만실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남오거리 이틀 둘러봤는데 어떠세요, 피디님? 올해 초에 네. 여기를 한번 같이 왔었잖아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남 오거리면은 한남동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한남 뉴태원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역을 보시는 분들은 뭐 빠르게 매입하시는 게 적절한 시기이지 않을까. 여긴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뭐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